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목요일장 양대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좋은데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우리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크게 상승을 했다가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혼조, 제약, AI가 양호합니다. 오늘 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은 급등이 아니고 폭등이죠. 해외 시장 폭등에 국내장은 상대적 약세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제 선반영된 거예요, 이거. 그렇지만 어쨌든 뭐 오늘 당일 흐름은 그런 흐름이고요. 일단은 어제 나스닥 왜 폭등했는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거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요거 하나만 짚고 가겠어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지금 120달러까지 왔거든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가 11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100달러를 깰 것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하네, 어쩌네라고 아마 이틀 전에 아마 얘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것도 이따가 이제 미국장 열리면 봉은 바뀌지만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급등한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면 이렇게 죽이지를 말았어야지 되는데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뭐 고점에서 산 사람들 떨고 해야 되고 또 저점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 뭐 저점에서 사고 싶으면 사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인데 엔비디아하고 어쨌든 나스닥하고 그림을 보면 이게 서로 매치가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어제 나스닥이 폭등을 했어도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기존처럼 탄탄하게 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파월 의장의 말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지 않습니까? 뭐 다음부터는 파월 의장 연설하는 거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말하는 게 항상 똑같고 정해져 있고, 요점은 어제 비둘기적인 내용이었지만은 확정된 건 없고, 있죠, 여러분? 그거 봐가면서 대신 한 시장은 두 번 정도, 그죠? 많으면 두 번 정도, 적으면 한 번은 확실시하고 있고, 뭐 그게 9월 달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종복이 여러분들한테 라이브 내 유튜브든 아니면 뭐 가끔 가다가 신의 한 수든 거기서 어떤 얘기해 줄 때 오히려 미국은 금리 인하를 두 번째 할 때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두 번째 할 때. 처음에는 한 해 만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할 때 왜 금리 인하를 하느냐. 거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신의 한 수 할 때 얘기했는데 모든 건 완벽합니다, 지금. 달러, 그 다음에 지금 환율도 역외 환율 지금 1366원이거든요. 환율이 최근 2, 3개월 사이에 어떤 저점을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원래 지수가 급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외국인 저자들이 주식을 거의 30조 가까이 갖고 있고 선물도 하방을 구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선물 매도하면서 지수를 누르고 있죠. 지금도 지수를 누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지 말고 저것은 옵션 가격 구조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 떠서 나와서 눌리는 겁니다. 그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표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이 중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금요일 날 나올 예정된 지표상으로는 시장이 밀릴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 실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임금하고 요 실업률이거든요. 설마 실업률이 더 높아지진 않겠죠? 만약에 실업률이 더 높아지면 쏩니다. 그죠?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실업률이 너무 뚝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요게 변수가 되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예방주사 한번 나올 거예요. 제조업 PMI하고 ISM
제조업 PMI 나오는데 요 제조업 PMI가 50에서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요거. 요 지표가 나왔을 때의 미국장 반응, 그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정도 실시간으로 한번 예측해 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지표, PMI 지표든 이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이 금리 인하를 연속적으로 해도 장 위로 올라가요. 지표가 계속 중요하니까 파웰 의장의 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오늘장 섹터별 종목 강세 수준 정도. 그죠?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거든요. 어제도 이종복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음봉 하나 딱 만들어 놓으니까 모양이 조금, 그죠? 험악해 보이지만은 이 음봉은 기존 음봉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떠서 나온 상태에서 음봉이기 때문에 이건 매도세가 직전 고점에서 존재하는 거지, 나쁜 음봉은 아직은 아니다. 다만 이제 섹터별 종목 강세에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지수 흐름상 어쨌든 반도체는 어제 선반영적인 측면이 강했고요. 방송 중에는 원익 IP서부터 뭐 한두 종목만 양호하게 움직이다가 막판에 가서 전체적으로 다 급등했잖아요. 삼성전자도 하루 반나절 사이에 거의 10% 이렇게 되면 이건 당연히 음봉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약은 여전히 양호한데 이게 이따가 포트폴리오 중요성 혹은 추세 패턴 중요성하고도 맞물리는데, 오늘 장도 보면 일단은 녹십자 또 급등하죠. 근데 이건 이제 또 여기서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쵸? 예, 이거 뭐지? 오, 이게 녹십자예요. 53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했듯이 제약주는 반등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바닥 탈출형 잘 잡으면 좀 돈 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적으로 얘기해보면 HLB나 이런 쪽이 좀 특징인 건데, 주가가 10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한 8만 원대나 7만 원 중반으로 밀리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이 좋은 거예요. 다만 이것도 실시간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거래량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 올라가기보다는 뭐 꾸역꾸역 해가지고서 9만 5천 원 돌파 시도는 트라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대신 지금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붙으면 안 돼요. 이 자리는. 그리고 AI가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저 AI도 매수세가 들어오면 한 번에 확 올라가는데 이건 특징이에요. 셀바스 AI는 먼저 최근에 거래가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거래가 붙어 있었던 주식이 움직일 때 다시 거래를 실으면서 한 방에 날아가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달 보름 가까이 뺀 거를 하루에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과 가지고 있는 섹터의 종목이 지금 움직이는 과정에서 거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잘 봐야 돼요. 이 거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거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늘어진 주식은 어쨌든 올라가려면 매수세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계속 늘어져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2차 전지든 로봇이든 저쪽 성장주라고 하는 저쪽 종목들이 매수세가 붙지를 않아서 늘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들은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됐을 때, 그죠?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이제 위로 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누군가들이 먼저 그 주식을 사거나 하면은 거래량의 흔적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체크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지금 당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제약주나
그다음에 오늘 건설 기계도 지금 흐름 양호하게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전력 설비도 단기간에 밀렸다고 매수세는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움직임이 좋은 쪽과 향후에 움직임이 좋을 쪽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향후에 움직임이 좋을 수 있는 쪽은 실적에서는 빵점짜리 주식들이 지금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선반영을 해서 누군가가 사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 거래량이 붙을 거고 그때가 신호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지수가 급등 출발해서 음봉으로 나오고 뭐 그러고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나쁜 건 아니다. 그죠? 어제 선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종합을 했을 때 이번 금리 인하가 보험성 금리 인하여야지 경기 침체형 금리 인하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 지표도 역시 중요하고요. PMI가 긍정적이고 고용 실업률은 또 금리 낮출 때 변수로 보니까 좀 높아져도 괜찮겠다. 이 배드 뉴스도 금리 인하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여전히 양호하고 건설기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렇죠. 이종복은 정통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여러분. 지금 권미란 앵커가 얘기한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종합 385 돌파 381 지지 체크로 놓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침에 385 부근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야간 방송 이번 주는 없는 주간이니까 대놓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한 게 저거지 않습니까? 7월 24일 얘기. 그러니까 이종복 방송은 실시간으로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7월 24일 날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7월 24일 날 신의 한 수에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지수가 흐르고 조정받아도 중기적으로 좋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내가 이번에 요번 마디에서 본 목표치가 385에서 387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나스닥은 19,500에서 19,750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이게 이틀 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여러분, 그죠? 빠질 때 한 2주 가까이 빠져놓고 올라갈 때 이틀 만에 올라가는 거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인 거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 하는데 아직은 2%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로 얘기해드리면 뭐 어제 바로 얘기해드렸지만 옵션의 가격이 양쪽으로 확 죽으려면 이거 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렸잖아요. 더 마이너스 폭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해야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흔들리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3로 얘기해 줄 때 여전히 바닥 탈출형과 어제 얘기해 드렸던 금리 인하 현재 수혜주 플러스 향후 수혜주 예정되는 거 위주로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략까지 깔끔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바닥 탈출형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 단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보면서 이 단계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